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예. 김문기 예. 사업 일처장 아닙니까? 네. 그분이 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네. 미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정말 미치기는 미칠 노릇이죠. 그런데 그 기자들이 거기에 대한 소감을 물으면은 예. 미치겠다를 먼저 하면 되겠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아니 지금 대장동 다 익혀가는데 저 사람 때문에 대장동이 다시 이게 부상되는 거 그게 네. 지금 자기 먼저 생각하는 그 그렇죠. 죽은 사람의 아픔이라든가 그 유족의 아픔을 먼저 달래주고 그렇죠. 자기도 참 네. 곤혹스럽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렇죠. 모르겠는데 미치겠다. 참 말이 안 애정스러운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있어요. 지금 고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숨을 버렸겠습니까? 네, 예? 자기한테 거의 실무자급인데도 그 성남 도경에서 2천억 가까운 돈을 손해배상 소송을 들어온다고 그랬대요. 예. 그리고 모든 걸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겠습니까? 이재명까지 수사 안 하려니까 밑에만 족친 거예요, 실무진만. 근데 이재명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딱 상정을 예. 해놓고 예. 그 밑에다가 다 책임을 뒤집어 써갖고 그 사람들 막 구속시키고 이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예. 지금 이렇게 지금 그렇죠. 프레임을 짜가고 저는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김문기, 유한기 이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이재명은 미치겠다고 자기 지지율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했지만 지지율 떨어져서 미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또 하나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보면 화장실에서 웃었을 수도 있어요. 화장실에서 키득거리고. 왜? 지금 실무진들이잖아요. 대장동 특혜의 중심 평가하고 점수 매긴 사람들이 둘이 죽어나갔어요. 이 사람들이 없어버리면은 이재명까지 수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이재명까지 올라가는 사다리가 지금 두 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화장실에서 웃으면서 말로는 미치겠다. 혹시 대장동 때문에 자기 대선 가도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지금 남은 것은 유동기뿐이 없어요. 그 그렇죠. 사람도 지난번 압수수색 할 때 약 네.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누가 얘기했어? 이재명이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청문회 때 얘기하는데 유동규도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네. 예, 근데 약 먹었다고 또 얘기했어요. 모르는데 약 먹은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무자들이 다 약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 대장동 몸통 지키려고 얼마나 많이 죽어야 되나. 지금 실무진만 다 죽어가 나가고 있는 게 왜 그렇겠어요. 지금 이재명을 비호하려고 지금 수사기관 수사 안 하잖아요. 예. 검찰은 수사할 능력이 있는데 수사할 의지가 없어요. 경찰은 수사할 능력도 없고 수사할 의지도 없어요. 공수처는 수사는 하고 싶은데 수사할 능력이 없어요. 지금 사정기관들이 완전히 업무상 배임하고 있어요. 이거 예. 다음 정권에서 이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다 수사해야 됩니다. 참 그 이재명의 네. 매정한 처신을 보면은 그 김문기 유족들이 진짜 피 맺힌 절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몸통을 놔두고 그 모든 책임을 명령을 철저히 수행한 지시를 철저히 수행한 아래 사람들한테 떠넘기느냐 그 얘기인데 더군다나 이재명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성남시장 시절에 그 사람 잘 몰라요. 유동규도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그거 내 직권 아니에요. 그 지금 같은 맥락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사진이 딱 나와버려서 사진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그거 한 건 아니야. 했습니다. 그 지역 지역구가 아닙니까? 광교거든요. 예. 네, 한 건 했습니다. 이 거짓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사진이 나오니까. 사진이 나오니까 이제 속일 수가 없잖아요. 예. 두 개가 또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도 하나는 세미나 때 2009년 2009년 세미나 때 예. 뭐 세미나는 저는 모를 수 있다고 봐요. 예. 아니 김문기 씨를 불러다 놓고 초청 세미나를 했는데 예. 모를 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건 뭐 어거지로 써서 모른다고 저는 우기는 거 이해가 되는데 9박 11일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12명이 같이 갔거든요. 예. 유동규하고 해외 출장을 열흘간 같이 가면은요. 그건 평생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럼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때 12명이 가면은 버스 타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예. 매일 같이 매일 보고 아침, 같이 점심, 밥 먹- 저녁 같이 먹고 끝날 때 밤에 할 일 없으면 호텔 로비에서 와인이라도 한잔하고 평생 친구가 되는 게 해외 출장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몰랐대요. 평생 맹약을 맺었다고 봐야죠. 우리 대장동 가지고 이거 크게 한탕하는 거야. 네. 우리 같은 동지야.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야. 뭐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한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저 죽은 사람들은 이재명하고 죽음의 서약서를 썼다. 그러니까 네, 지금 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원희룡이가 일선을 보호하기 네. 위해서 죽음의 네. 서약서를 썼다. 그렇죠. 거기에 한통속이 된 게 그게 자발적으로 죽음 서약서를 쓴 것도 물론 만약에 썼다면 있었겠지만 지금 검찰, 경찰 이쪽이 거기에 동조한 거죠. 계속 실무진들을 협박한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 죽어. 어? 너희들 니네 사회생활 제대로 할 줄 알아? 2천억 손배소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가장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겠어요? 나 하나 죽는 건 괜찮은데 내가 있음으로 해서 온 가족이 평생 거지로 살아가야 된다. 집안이 망한다. 가장으로서는 그거는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한 겁니다. 죽인 거예요, 이건. 말은 극단적 선택을 본인이 스스로 한 거로 되어 있지만 그런 압박을 가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타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표현을 죽음으로 몰고 간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저런 표현을 자살당했다. 이렇게 하죠. 자살당했다. 죽음으로써 분위기를 몰고 가는 거죠. 웬만한 사람들은요. 검찰에서 그 출석만 한번 해달라고 참고인으로 그럼 잠 못 잡니다. 그러면요 경찰에서 오라게도 네. 그냥 찜찜하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도 얼마 전에 경찰서도 뭐 뭔 일로 오라고 해서 저야 뭐 그런데 많이 출입을 해보고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는데 영 뒤가 캥기거든요. 또 그럼요. 가서 야들이 뭔 소리를 할지 웬만한 알 사람들은 수가 없잖아요. 아무 죄 없이 법정에 증언만 한번 해달라고 해도 잠 못 잡니다. 몇 달 잠 못 자. 왜? 법정에는 판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검사가 있거든요. 그 증언한 거 갖고 또 꼬투리 잡아서 또 별건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무서운 게 검찰인데 검찰이 저렇게 불렀다가 공갈치고 이렇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은 조그마한 사업하다가 일요일 날 밤에 검찰 수사관들이 신발 신은 채로 집을 급습을 했대요. 그래서 온갖 다 뒤졌대요. 자기 동창이 뭐 기업하는데 그 수사랑 관련됐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충격을 받고 사업 문 닫아버렸어요. 근데 증인으로 법정에 있을 때 검찰이 원하는 증언을 안 해줬다고 검찰이 뒤에다가 증인하고 나가는데 그러대요. 너 이제 끝난 줄 알아? 또 부를 테니까 기다려. 그 사람이 또 그 말을 듣고 몇 달을 잠을 못 잤답니다. 검찰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럼요 무섭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일반인들 이런 검찰이라든가 경찰과의 관계가 별로 없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거기서 압박을 가하고 가면은 모든 것들을 다 까놓습니다. 그렇죠. 당신 여기서 이렇게 돈을 받았구만. 여기도 지금 뭐 쥐꼬리만한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별건 로비를 수사라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별건 수사라고 해가지고 대장동 수사도 하면서 너 그동안 살아온 거를 다 뒤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 박사님하고 저하고는 언론인 생활했으니까 우리를 만약 뒤진다면은 무전취식. 네? 밥을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검찰의 참고인으로 한번 가봤는데 저야 이제 그런데도 출입을 많이 했고 뭐 다 하는 거니까 별로 그렇지 않은데도 보니까 내가 누구하고 통화했던 내용들이라든가 제가 과거에 무슨 이렇게 젊은 시절에 해직 당하고 그때 무슨 성명 내고 뭐 이렇게 머리띠 지름 다 갖고 있더라고. 뭐 이런 일도 오셨네요. 저런 일도 오셨네요. 그러면 사람 속이 머릿속이 하얘지죠. 지금 그러니까. 공수처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엉뚱한 사람 통신 조회하고 뒤지는 거. 네. 그러니까 이 김문기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그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 이 사람들은 무리한 수사의 희생양이 됐고 이 무리한 수사의 원인은 뭐냐? 그 윗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짜 수사할 거는 지금 특검도 안 하고 검찰만 보고 있는데 검찰 수사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수사는 안 하고 회식하다가 코로나 확진 나와가지고 그 수사도 또 중단이 되고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국민들이 소상히 알고 내년 3월 9일 선거 때 심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원희룡 본부장이죠. 네. 전 제주지사가 네. 또 이렇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김진구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질됐지 않습니까? 아들의 그런 네. 자기 속에서 파동으로. 예. 그런데 그 뒤 배경에는 이재명 측의 그런 공작이랄까 이런 것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김진국 민정수석이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상당히 실체적 진실을 네. 밝게 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좀 검찰한테도 네. 힘을 실어준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근데 아들 이게 딱 걸려서 그 말 잘 듣는 MBC한테 줘갖고 터뜨리고. 네. 그래서 김진국이가 물러나게 만들어버렸다. 네,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의혹을 제기한 건데 물론 뭐 확인될 수는 그래, 없는 확인된 거죠. 사안은 아니죠. 근데 정황상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야죠. 김진국 민정수석 아들이 한 거 보면은 사실 상식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나는 민정수석 아들이고 나 뽑아주면은 너희들 편히 봐줄 거야. 기업 이력서에다 그렇게 써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통하겠습니까? 좀 제가 보기에는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따지고 뭐 보면. 조현병을 알았다고 그래, 또 그. 예. 근데 그거를 형이 얘기를 문제를 했잖아요. 확대해가지고 나오자마자 바로 목 치는 거 물론 잘못된 거긴 하지만 좀 뭔가 좀 짜맞췄다는 조금 좀 석연찮은 석연치 면이 않은 있어요. 거죠. 제가 보기엔 제정신이 아닌 그 아이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뭐 저는 그 뭐 조현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게 그 이재명 캠프 측에서 그 김진국 민정수석이 대장동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수사 좀 해. 좀 압력 넣으니까 선수를 쳐서 쳤다. 뭐 이런 그걸 원희룡 그 정책본부장이 그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저는 뭐 상당 부분 그 고개가 좀 끄덕여진 점도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강 3개 건너야 되거든요. 예. 조국의 강, 문재인의 강, 또 하나는 대장동 강. 조국의 강, 문재인 강은 얼렁뚱땅 건너는 척은 했어요. 근데 대장동 강은 물반 악업 아닙니다. 건널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비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유한기, 김문기 이런 사람의 죽음 그리고 김진국 민정수석의 그런 갑작스런 경질 이런 것들이 뭔가 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들을 제기를 했고 특히 원희룡 지금 정책본부장은 지난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일타 강사로 명성을 좀 얻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43억이 어떻게 쓰여졌다는 것까지도 다 이렇게 폭로를 하고 또 유동규 압수수색 때도 정진상 외에 그 수행비서하고 통화했다는 것까지도 또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원희룡 본부장의 그런 정치 행태를 볼 때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소리를 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죠. 본인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대장동에 대해서 그래도 제일 명쾌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죠. 이 국민들이 대장동 정말 다시 좀 봐야 됩니다. 지금 벌써 9월 달부터 10, 11, 12, 3개월 반, 거의 4개월째 지금 깔아뭉개고 있거든요. 지금 특검도 이재명 그러잖아요. 아, 특검 빨리 했으면 좋겠다. 말로만 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그 양두구육, 머리로는 양 머리 내놓고 뒤에서는 개고기 파는 양두구육 위선적인 발언인지 국민들이 똑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여당과 야당이 다 특검 기피하는구나 하는데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 특검 지금 협의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민주당을 지금 컨트롤하는 게 누굽니까? 이재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특검을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협의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봐도 말도 안 되죠. 지금 민주당이 의석이 169석이에요. 뭐를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소한 거 윤석열 후보 쪽에 뭐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준다. 국민의힘도 그거 다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 국민들이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대장동 비리를 덮고 모른 채 하려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대장동 족쇄와 사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국민의힘에도 무슨 김진태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타스크 포스 팀도 있고 뭐 어찌고 한다는데 그쪽에서는 뭐 하나 이렇게 밝혀내는 게 없어요. 대장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네. 일반적인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저쪽에서는 지금 끊임없이 네. 찾아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악착같이 달라들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런 게 없어요. 웰빙 네. 체제를 아직도 못 국민의힘 벗어나고 선거를 민주당에서 제일 도와주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송영길 민주당 대표 같아요. 네,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그 김건희 여사가 남편한테 반말하는 거로 봐서 저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 되면은 최순실 될 거다.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같은 사람을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으로 한 자리로 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송영길은 그래도 딱 엎드려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보를 들이받고 그런 건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수준에서 그거는 도움한다고 뭐 하는 것이 지금 헛발질이 된 거 아닙니까? 거기는 이재명 앞에서는 낮은 포복 앞으로죠. 낮은 예. 포복. 그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무릎이 다 까졌어요. 하도 엎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운동권들은 이런 중대하다는 이런 사안들이 있을 네. 때는 서로 내부에서 과거에는 싸우고 어찌고 저찌고 하더라도 딱 뭉쳐가지고 그렇죠. 일단 이기고 보자 이거 그렇죠. 아닙니까? 운동권들이 이기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해. 운동권들이 뭐 부패도 많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치는 건 대단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수는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보수가 문제입니다. 분열로 저렇게 여태까지 탄핵 이후에 계속 선거에서 실패했는데 내년 3월 9일 선거도 분열을 빨리 막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정말 이준석 대표 이 사람부터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